아까 삼각함수 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목적일 수도 있지. 뭐 학교에서 내신 시험에서 이렇게 막 그래프를 그려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바빠. 그런데 그런 경우도 거의 안 내요. 왜냐면 채점이 너무 힘들거든. 나만 해도 채점을 하는 건 아니고 되게 주관적으로 여러분들 저번에 냈던 거를 이렇게 막 보고 막 한단 말. 그러면 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저런 게 있어. 되게 좀 이제 뭐 아닌 사람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꼼꼼하게 불필요한까지 그리는 사람, 그리고 너무 섬세하게 그려.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물론 시험이면 그렇게 안 했겠죠. 내가 그래프를 그리세요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해준 거는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그런 반면에 또 막 이게 뭐 그래프인지, 이게 뭐 어디가 X축인지 Y축인지도 없고, 뭐가 X축이 어디고 점근선이 뭔지 구분을 못 하겠어. 이게 채점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그래프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포인트라든지 요령이라든지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그래요. 얘부터 시작하면서 가봅시다. 이 밑에 문제는 여기 써있네요. 이거 뭐 한 거야? 이 식의 그래프의 X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Y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이거는 X의 부호를 바꿨으면 여기가 바뀌었어야지. 지금 이거는 Y의 부호를 바꾼 것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가 되는 거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어.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으로 얘를 그리면 되죠.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것만 딱 찍어주시면 돼요. 그게 1번이었고요. 2번은 뭐지? 식이 뭐예요? Y는 A분의 1 X. 2번 같은 경우는 Y는 A분의 1의 X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알 거야. 원래 처음에 주어진 그래프가 AX승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A가 밑이 0에서 1 사이가 아니고 1보다 크다는 거니까, 1보다 큰 수의 역수니까 얘는 0에서 1 사이. 따라서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라고 해서 풀어도 괜찮은데, 근데 약간 이 느낌은 뭐냐면 식의 대칭성을 이용하라는 의도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얘를 A의 마이너스 1승의 X로 보고, 요거를 A의 마이너스 X승으로 보고, 원래 식과 비교를 했을 때 X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이거는 Y축 대칭을 해달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Y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세 번째, Y는 A의 X 플러스 1. 3번은 Y는 A의 X 플러스 1인데, 지금부터 이 플러스 1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시다. 자, 도형의 이동은 네 가지가 있어요. 이동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그 다음에 옮겨지는 대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형의 이동, 하나는 점의 이동. 그래서 점을 평행이동, 점을 대칭이동, 도형을 평행이동, 도형을 대칭이동에 따라서 뭔가 좀 달라진단 말이야.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X축에 양의 방향으로, 지금 내가 지수로그 그래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동이라는 어떤 함수 전반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삼각함수 할 때도 분명 이 내용은 또 쓰일 거거든. 그러니까 도형 문제를 풀 때도 나오고 함수 문제를 풀 때 나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는 고2 올라가는 학생보다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 더 못해요. 잘. 왜? 고2 올라가는 학생들은 최근에 배웠거든. 6개월 전에. 여름방학 되기 직전에. 지금 6개월은 아니고 한 7, 8개월 전에 배웠으니까 그래도 좀 할만한데, 고3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간혹 나올 때마다 문제 풀 때 좀 보고 거의 안 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잊어먹었을 거야. 더 잘 보셔야 되고요. 물론 뭐 고1들도 뭐 수학 한다고 다 잊어먹었겠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B만큼,
수학상에 나온 얘기입니다. 수학상 맨 뒤에 도형의 이동에서 평행이동. 이렇게 말로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원래는 이것 말고 공식적인 표현이 있어요. 원래 얘랑 똑같은 게 뭐냐면 흰색 f 뿅뿅 x, y 화살표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공식적인 기호예요. 이것을 나타내는 기호야 이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면 이런 식이에요. 좀 헷갈려. 예를 들어서 표현도 있고 공식적인 기호도 있고 실제로 어떤 점이 어디로 이동됐다도 있고 어떤 도형이 어떻게 움직였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네 가지 이야기가 막 섞이거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내가 강요하는 거 아니고 내가 이 뒤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그동안 수업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야. 나는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 아, X축으로 A만큼 갔다. Y축으로 B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야. 더 복잡하게 막 길게 설명해봐야 더 헷갈리기만 하니까. 내 얼굴을 바꾸면 안 졸려. 얼마나 재밌게 생겼어. 어디서 이런 얼굴을 보니?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3,5가 있는데 얘를 X축으로 2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을 했대요. 그럼 어디로 가죠? 얘를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시면 어디로 가요? 몇 콤마? 5 콤마?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럴 거 아니야. 3,5에 있던 애가 뿅뿅 5에 있던 애, 그럴 거 아니야. 뭐 이걸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10 이런 애가 있어. 걔가 똑같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우리는 식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뭐 반지름이 변하진 않았으니까 이동한다고 반지름이 변하진 않죠. 4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냐면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형의 이동일 때는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더해서 얘를 만들고 도형의 이동일 때는 여기 자리에서 얘만큼 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옳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 그렇게 되면 생각해봐. 이상하지 않아? 왜 이럴 땐 저렇게 왜 저럴 땐 저렇게 뭐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명확하게 하나 있어야 되겠지.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어떤 게 있냐면 실제 숫자를 가지고 아까 4,357년이라 그랬나? 그지? 57년이었지. 자, 여기 원이 있어요. 여기 5,7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얼마예요? 원의 방정식 좀 불러봐요.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원점이고 5,7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넣으면 25. 25 더하기 7, 7에 49. 그럼 얼마야? 74? 반지름이 루트 74인 원 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 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이렇게 이동을 했어. 아니야, 너무 복잡해. 이쪽으로 10만큼 이동을 했어. 10만큼. 10. 얘가. 그럼 나머지들도 똑같이 이렇게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가요? 이 점이 5,7이었어. 그럼 얘 이동했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이동했으니까 5,7에 있던 애는 15,7로 오지 않았을까? 다시 한 번만 계산해 볼게요. 5를 넣으면 얼마야? 25. 7을 넣으면 얼마야? 49. 더하니까 74가 된 거란 말이야. 자, 난 지금부터 보라색 원의 방정식을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야? x-10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74라고 쓸 거야. 왜? 반지름은 변함이 없잖아. 나는 여기서 뚱뚱하고 여기서 뚱뚱하잖아. 그게 똑같은 거냐. 반지름 변할 이유가 없잖아. 넣어봐, 이 점을. 15를 넣으면 얼마예요, 여기가? 그럼 25. 7을 집어넣으면 49 더하면 74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얘가 커지는 거야, 얘가. x가 커져야 될 거 아니야. x 값이 5에서 15로 커지려면 커졌는데 이 식의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태를. 이 x하고 y 관계를 유지를 하려니까 뒤에서 뭘 해주고 있는 거야? 10을 빼주고 있는 거라고. 왜? x 값이 커졌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커진 만큼 뒤에서 줄여주고 있는 거지. 우리 집은 아빠가 항상 500만 원을 벌어오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뭐하고 해서 100만 원을 저금을 하는 집이야. 근데 우리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600만 원을 벌어왔어. 어떻게 하면 돼요? 200을 저금할 거예요? 아니죠. 엄마랑 100만 원씩 쇼핑을 해야죠. 그래, 일정한 생활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야. 아빠가 이번에는 450만 원밖에 못 벌어오셨어. 어떻게 하면 돼요? 동생 손을 잡고 알바를 나가야죠. 50만 원 벌어와야지. 그래, 뒤에 더 해주는 거야. 음수로 갔을 때는. 앞에 값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잡으러 왔다 이 새끼야. 좋으니까. 경찰 아저씨 왔잖아, 경찰 아저씨. 힘들어? 많이? 이렇게 비비 틀고 난리 났어. 목이 아파서 비비 틀고 있어? 독침을 받아라. 자, 이것과 비슷한 구조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x축으로 5만큼 가면 x가 있던 자리에 x-5를 넣는 거예요. 왜? 그래야 x는 5가 커질 거니. 커져도 괜찮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 직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y는 x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 y는 2x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요. 너무 붙었다. 대략 저런, 너무 심하게 붙었다. 너무 붙였어요. y는 2x는 그래도 이 정도는 가져야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기울기가 커졌으니까 돌았구나. 기울기가 커지니까 오른쪽 위가 위로 들리는구나. 좋은 해석이야.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런데 다른 해석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러면 세 가지를 더 해드릴게요. 봐봐. 이렇게 하는 거지. 함수 값의 증가로 보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여기는 5 넣으면 얼마 나와? 5 나와. 여기는 5 넣으면 10 나와. 똑같은 5를 넣었을 때 얘는 5가 나온다면 얘는 10이 나와야죠. 모든 함수 값이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올라가던 만큼을 더 가야 돼. 이 길이만큼을 더 가야 되고 이 길이만큼 더 가야 되고 이 길이만큼을 더 올라가야 되는 거라. 그래야지 2배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가장 일반적인 함수 해석이죠. 기울기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있는 건 직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일반적인 대부분 함수들은 이런 식으로 함수 값의 몇 배로 해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최고차이 계수가 하는 역할을 갖다가. 기울기를 지금 좀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잘 봐봐. 얘는 똑같이 10이 나오기 위해서 얘는 10을 넣어야 된다. 근데 얘는 5만 넣으면 된다. 2를 반만 해도 돼요. 왜? 앞에 2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도용에 이동했을 때 나온 얘기랑 비슷한 얘기란 말이야. 내가 5만 넣어도 얘가 10으로 만들어 줄 거거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속도가 빠른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다음 시간에 내일 모레 글피 y는 sin x를 배운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붙일 거라고. 그럼 원래 sin x 이렇게 생겼으면 sin 2x는 이렇게 그려져요. 빨라진단 말이야. 왜? 얘가 하는 일이 반만 해도 그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에서 어떻게 보면 돼? 이렇게 보는 거야. 봐봐. 아까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면 x에서 a를 뺐죠. x에 2를 곱하면 x축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압축이야, 압축. 그래서 봐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원래 있던 y는 x에다가 2를 순서를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자. y는 x가 있는데 여기다가 y는 2x라고 x를 2배를 한 거야. x를 2배 하게 되면 x축으로 2분의 1배 줄어드는 거야. 다시 말해 2배로 압축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점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얘를 2분의 1 y는 x로 볼 수도 있죠. y 앞에 2분의 1을 곱했지. 그러니까 2배를 늘린 거야. 이제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늘리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커졌다고 볼 수도 있죠. 함수값을 2배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얘를 x축 방향으로 압축을 시켰다고 볼 수도 있고 y축 방향으로 늘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야. 실제로도 그렇고. 얘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보이죠. x축으로 얼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야. 왜? 이 뒤에서 왜 1을 더하고 있는 거야? 1을 더하는 이유는 앞에 게 줄어들었으니까. x값이 전부 다 1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요. 무슨 얘기냐? 얘가 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란 말이야. 아, 이거 정확하게 그려야 돼. 봐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얘가 y는 ax고요. 지금 이동된 게 요게 얘가 얘야. 이렇게. 이렇게. 이 그림이 얘가 된 거지.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보여요. 점점 가까워지네? 아니에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 점도 1만큼, 이 점도 1만큼, 이 점도 1만큼, 이 점도 1만큼, 모든 애들은 다 얼마만큼? 1만큼씩 이동을 한 거야. 다만 보여지기에 좁아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전부 다 1만큼씩 이동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괜찮겠습니까? 4번은 뭐예요? No! No! 뭘 안 했어? 점근선을 빼먹었잖아. 점근선이 있는 함수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요. 4번이 이거잖아. 4번. y는 ax 플러스 1이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y 마이너스 1은 ax로 볼 수도 있는 거죠. y축으로 1만큼 올라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y축으로 1만큼 올라갔으니까 무조건 뭘 해야 돼? 얘부터 그려야 돼. 그려놓고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여기든 반드시 뭐라 써야 돼? 2라고 써줘야겠지. 점근선이 있는 함수. 왜? 그러니까 1, 2, 3번은 점근선을 안 한 이유가 x축과 y축이 점근선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것뿐이고, 넘겨보세요. 4번 같은 건 그걸 했었어야 돼. 자, 그러면 이 얘기 다 끝났어. 두 가지 이야기만 하면 끝나요. 금방 집에 가실 거야. 힘들어도 좀만 참읍시다. 이제 여러분한테 이 그래프, 이 지수로 거의 마지막에 봐봐. 그려.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점근선부터 그려야죠. 올려놔야지. 그리고 감소해야지.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그래놓고 여기다가 y는 1 또는 여기다 1이라 써도 좋고요. 여기다가 2라고 쓰는 거죠. 당연히 원래는 y축, 뭐 x축까지도 표시를 하는 게 정상적이긴 하지만 뭐 그래 그 정도 빼먹을 수 있다고 치고 요렇게 어쨌든 했으면 요거는 90점이나 80점 정도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였다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얘를 그리세요 했을 때 얘는 맞아요. 분명히 이거야. 근데 원래 그래프를 그려라 했을 때는 어떤 것도 가능해야 되냐면 역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즉 함수의 추적이 가능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야. 왜? 이게 얘를 보고는 y는 2분의 1의 x의 x승 플러스 1을 그린 건지 3분의 1을 그린 건지 4분의 1의 x의 플러스 1을 그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줘야 돼? 선생님 저는 정확하게 이거를 몇 대 몇으로 했어요. 아이 그 사람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돼요? 아무거나 적당한 점의 값을 하나 찍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3 같은 거 얘 이상 찍어주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야. 원래 그래프를 그려가면 거기까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굳이 지금 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만이라도 그런 걸 좀 주의해서 보는 게 확실히 실력이 느는 데 도움이 되니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몇 번이지? 6번? 6번이나 7번 같은 경우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원점 지나가는 거 그리고 특정한 점 하나 찍어주라는 거 밑이 2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끔 방금 5번 할 때 아니야 5번에서 얘기했죠. 5번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6번과 7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갖다가 역으로 추적이 가능하게끔 특정한 점을 하나씩들은 찍어주는 게 좋은데 6번 답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큰일이 난다는 건 아니야. 근데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특히 6번, 7번 같은 경우는 둘 다 어딜 지나가요? 원점 지나가죠. 원점을 안 지나게 그리는 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원점처럼 기준이 있는 경우는 되게 중요한 거야. 0보다 큰 쪽을 지나갈 것이냐 작은 쪽을 지나갈 것이냐는 건 이제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넘기시면 이제 로그가 나오는데요. 로그는 이 문제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봐봐. 이번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 내가 예전에 그 수할 때 이런 거 설명해 줬었거든. y는 3분의 1 x 플러스 5 같은 거 역함수 구할 때 x하고 y 좀 바꾸지 말아라.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언제 바꾸고 앉았느냐. 그냥 했던 것을 거꾸로 해라. 이 뭐 한 거예요? x에다가 여러분 3 넣어봐. 얼마 나와? 6. 왜? 3으로 나누고 5를 더할 거잖아. 그걸 거꾸로 하면 되잖아. 3으로 나누고 5를 더한다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5를 빼고 3을 곱해야죠. 그게 거꾸로지. 이불 개고 밥 먹어를 거꾸로 하면 밥 먹고 이불 개가 아니에요. 밥을 뱉어내고 이불을 펴는 거예요. 양말 신고 신발 신잖아요. 거꾸로 할 때 신발 신고 양말 신어요? 아니잖아.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어야죠. 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3분의 1을 곱하고 아니면 3으로 나누고 5를 더했으니까 5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곱해줘야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라고. 실제로 넣어보자. 6 넣어봐. 6 넣으면 7 나오네. 7 넣어봐. 6 나오잖아. 그럼 역함수가 된 거야. 예전에 이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근데 지수하고 로그일 때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지수하고 로그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y는 3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있다고 치자고. 얘 역함수 어떻게 구하냐. 그냥 구하면 되지. 뭐 했는데 1을 빼고 지수에다가 얹은 다음에 3을 곱하고 4를 더했어. 그럼 거꾸로 해. x에서 4를 빼. 그 다음에 3을 곱했으니까 3으로 나누어. 그리고 밑이 2인 지수에다 얹었으니까 밑이 2인 로그에다 때려 넣어. 그리고 1를 더해줘. 그게 바로 역함수가 된다 그 얘기란 말이야. 이게 역함수 관계예요 사실. 넣어볼까요? 3 넣어볼까? 3 넣게 3 넣으면 3, 4, 12 더하기 4 3 넣으면 12 더하기 4니까 16 나오네. 16 넣어봐. 16에서 4 빼면 12 12를 3으로 나누면 4 로그 2의 4는 2 2 더하기 1은 3 그럼 16 넣으면 3 나오잖아. 이 역함수 관계 된 거란 말이야. 역함수 관계에서 주의할 건 딱 저거만 주의하면 돼. 이차 함수하고 무리함수만. y는 루트 x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 있어요.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이건 5를 빼고 루트를 씌우고 1을 더했으니까 이번에 1을 빼주고 제곱을 하고 5를 더해주면 이게 역함수긴 해요. 그런데 완벽하진 않아요. 자 넣어볼게요. 6 넣어봐. 6 넣으면 2 나오지? 여기다 6 넣으면 2 나오지? 2 넣으면 6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거지. 보고 다 됐어. 다 됐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얘는 생긴 모양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5,1에서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의 치역을 여기에 정의역으로 잡아줘야 돼. 왜? 얘는 양쪽으로 생겼으니까 반을 끊어줘야 되는 거거든. 얘는 나오는 게 뭐가 나와? 1보다 5,1에서 1보다 큰 게 나오니까 여기다 1보다 큰 것만 넣어야 되는 거야. 왜? 저기서의 치역, 여기서는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럼 선생님 반대로 나면 여기가 오히려 이렇게 돼도 됩니까? 돼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다만 이건 주의를 해야 돼. 여기 있을 때 거꾸로 봐봐. 얘를 가볼게요. 1을 빼고 제곱하고 5를 더했어. 거꾸로 가봐. 5를 빼고 루트를 씌우고 1을 더하면 되는데 원래 루트를 씌울 때는 두 가지가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잖아요. 얘는 1보다 작은 게 지금 정의역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치역이 1보다 작은 거야. 뭐보다 작은 거야. 작은 게 나와니까 1보다 밑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 이때는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얘 역함수는 얘가 되는 거고 얘 역함수는 얘가 되는 거고. 역함수 내용을 지수하고 로그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게 질문이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어디 갔어요 화면? 안 껐어. 어이씨. 여기 답이 빠졌어요. No. 왜 다르죠? 다른 이유. 아니 다르게 생겼잖아. 얘는 이렇게 있잖아. 지금 저 모양이 여기 똑같아요. 이거 내려보면 내려가나 이거? 내려간다. 똑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쟤를 올려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얘가 얘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똑같잖아. 그래서 밑에 거는 얘랑 똑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이 두 개냐? 아니야. 이게 하나의 그래프인 거야. 그래프가 한 개인데 가운데가 쪼개진 게 하나가 있는 거야. 가운데 0에서 정의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이게 하나의 그래프예요. 하나의 그래프. 생긴 게 다르죠? 내용에 읽어보면 써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두 개의 문제가 있어. 1번 2 로그 2의 x는 뭐 6을 풀까요? 을 푸시오. 2번 2 로그 로그 2의 x의 제곱은 6을 푸시오.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있어요. 풀어봅시다. 얘를 풀면 이렇게 풀겠죠. 로그 2의 x는 3
x는 2의 세제곱, x는 8 이렇게 쓴단 말이야. 얘는 앞에다 2를 빼야지. 2 로그 2의 x는 6, 로그 2의 x는 3, x는 2의 3승 8. 하나 맞고 하나 틀렸죠? 뭐가 맞고 뭐가 틀렸어요? 노랑이 맞고 흰게 틀렸죠? 얘는 맞았죠? 얘는 틀렸어요. 아니 분명히 얘가 얘래매. 얘는 얘고 얘는 얘래매. 뭐 때문에 그래? 정의역 때문에 그래요. 저거랑 똑같은 얘기야. 이 함수랑.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건 완벽하게 출제자의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쇄된 상태를 말하는 거야. 시험지에 문제가 요렇게 인쇄가 됐으면 요렇게 풀어야 되고요. 요렇게 인쇄가 됐으면 이거 가져오는 과정에서 여기에 절대값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뭘 본다고? 인쇄된 상태. 그러니까 출제자가 나는 정역을 실수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양수만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내고요. 나는 0 빼고 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낸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상태를 보고 변형시키기 전 걸 가지고 답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갔죠? 뭐 나머지 얘기는 거의 다 그 지수랑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린 다음에 펼쳐가지고 비교해서 양쪽 보시면 되고, 아까 드린 숙제는 일요일날 수업 들어갈 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